트임 수술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트임이야말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디미 트임은 잘 붙는다. 사실입니까? 디미 트임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트임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트임의 종류부터 좀 알려주세요. 트임이라고 하면 이제 사방 트임이라고 해서 네 부분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윗꺼풀에 해당되는 이제 눈매 교정은 일단 제쳐두고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앞 트임, 뒷 트임, 밑 트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 트임은 몽고주름을 풀어줌으로써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미간 사이가 좁아 보이는 효과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 뒷 트임 같은 경우는 눈의 뒷부분을 열어줘서 숨겨져 있는 눈의 흰자 부분을 많이 보이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눈의 가로 길이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많이 시행합니다. 밑 트임 같은 경우는 주로 눈동자부터 눈꼬리까지 눈의 아래 커프를 내려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눈꼬리가 내려가게 되면 선한 인상을 보일 수 있고요. 흰자가 많이 보이게 되면 좀 더 눈이 시원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트임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수술일까요? 일단 앞트임의 경우는 1차적으로 미간 사이가 넓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미간 사이는 넓지 않거나 적당한데 몽고주름이 심해서 갈고리처럼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 경우는 수술하기 전 눈에서는 몽고주름이 보이지 않지만 쌍꺼풀 라인이 좀 진해지고 눈매 교정이 동시에 시행되면 몽고주름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을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앞트임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뒷트임 같은 경우는 눈의 길이가 짧은데 앞트임으로는 충분히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 많이 시행하고요. 밑트임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 좀 더 분명할 수 있는데요. 이제 눈꼬리가 올라가신 분들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제 눈동자를 기준으로 눈 안쪽보다 눈의 바깥쪽 흰자가 굉장히 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눈 아래 커프를 많이 내려드려서 흰자를 충분히 노출시켜드리면 시원하고 큰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트임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눈도 있을까요? 일단은 미간 사이가 너무 좁거나 혹은 미간 사이가 적당은 하지만 코가 낮아서 코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앞트임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특이한 경우에 저희가 누워라고 불리는 빨간살이 되게 신기하게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는 누워가 노출되는 것보다는 덮어두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트임을 권하지 않고요. 뒷트임의 경우에는 눈에 흰자가 많이 충혈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뒷트임을 했을 때 눈에 빨간 충혈된 흰자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눈을 만져봤을 때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눈이 잘 뒤집힐 것 같은 분들은 뒷트임을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밑트임도 조금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 이미 눈꼬리가 많이 내려가 있거나 하안검에 힘이 없다거나 혹은 이미 삼배간이 심해서 더 심해지면 안 되는 사람의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뒷트임이나 밑트임 같은 경우는 안구라고 표현하는 이제 눈알 부분이 충분히 커야 됩니다. 저희가 터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보일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고 결막만 있는 경우는 트여도 빨간 살만 보이기 때문에 튼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눈이 보일 수 있는 창문을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창문을 크게 만들어서 줬을 때 이제 내용물이 보여야 되는데 내용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큰 분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트임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모아봤는데요. 네. 하나씩 답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디미 트임은 잘 붙는다. 사실입니까? 디미트임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붙는 거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신 많이 붙을 수 있는 눈과 많이 붙지 않는 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몰눈이고 눈에 흰자가 많이 충혈되어 있고 그리고 눈꼬리 부분에 이제 뼈가 가깝고 바로 결막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트임을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고 워낙 잘 붙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반대로 이제 눈이 튀어나오신 경우는 눈을 터주면 눈이 이렇게 밀고 나옵니다. 뒷트임 한 부분이 붙지 않도록 눈이 막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이 붙더라도 트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디미트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디미 트임은 흉터가 노출되기 쉽다. 뒷밑트임이든 앞트임이든 결국 흉터를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뒷밑트임 같은 경우는 교정되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디귿자 흉터가 남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흉터가 잘 보이고요. 디귿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조작을 한다면 흉터가 많이 보이지 않게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빨간 살, 누오가 보인다면 그 앞트임 수술은 실패한 것이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크고 예쁜 눈은 누오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앞트임 자체도 이제 몽고주름을 풀어줘서 누오가 잘 보이고 눈꺼풀이 시원하게 떠지게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단순히 누오가 보이는 것이 수술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앞트임이 너무 과했거나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누오가 전부 노출될 경우에는 좀 앞트임이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임한 곳은 속눈썹이 나지 않는다. 트임을 한다고 원래 나던 속눈썹이 나지 않지는 않고요. 원래 나던 속눈썹은 다 납니다. 저희가 속눈썹이 나는 부분을 절개하진 않기 때문에 모근을 건드리진 않고요. 아까 눈알인 내용물과 창문을 설명드렸는데요. 창문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새로운 창문의 영역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는 속눈썹이 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창문의 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속눈썹이 납니다. 모든 트임은 보고 나면 원래 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앞트임 같은 경우에는 앞트임 복원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트임 복원술을 하면 노출돼 있던 누오가 많이 덮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신 피부 절제량이 꽤 많은 상태에서 앞트임 복원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부족한 피부만큼을 이제 이겨내고 당겨서 꼬매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당기는 힘 때문에 흉터가 안 좋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흉터 때문에 앞트임의 경우 완전히 원래 눈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뒷밑 트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눈꼬리를 올리는 수술을 통해서 복원을 시행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흉터만을 숨기기 위해서 복원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내린 눈꼬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흉터만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전 눈으로 돌아가긴 좀 힘들다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트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모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트임 수술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임이야말로 정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자기가 하고 싶은 트임을 고르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어울리는 트임을 잘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